안녕하십니까, 커피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많이 유통되는 디카페인 커피는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EA 공법, 슈가케인 프로세스라고도 하죠. 사탕수수 추출물을 이용해서 디카페인 공정을 시행하는 커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예요. 물을 이용해서 GCA라는 용액을 만들고, 이 GCA 용액을 통해서 디카페인 커피 가공을 진행하는 공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위스 워터랑 공정 자체는 유사하지만 이 멕시코의 천연수를 사용해서 공정하는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 공정이 있습니다. MWP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는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체인에서 사용하는 초임계 공법이 있어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공법이고요. 다른 프로세스랑 똑같이 물이나 증기로 생두의 기공을 부풀려 준 다음에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디카페인 공정을 실시하는 공법이에요. 네 가지 전부 다 단순하게 보면은 증기 또는 물로 생두의 기공을 넓혀주고, 물을 더해서 카페인을 분리하거나 혹은 에틸아세테이트 같은 용매제를 통해서 카페인을 분리시키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로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한 용매나 혹은 이산화탄소는 그리고 물은 카페인 필터에 걸러서 다시 재사용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볼 거는 이 앞쪽에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스위스 워터나 마운틴 워터는 공법적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슈가케인, 그리고 두 번째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예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현재 생두 가격으로는 키로당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일단은 최근에 디카페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키로당 국내 가격 기준으로는 슈가케인은 보통 18,000원, 그리고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는 22,000원에서 23,000원일 거예요. 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4-5,000원 차이가 납니다. 맛적인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결이 다르긴 한데 MWP나 SWP 이런 물을 사용한 워터 프로세스들이 훨씬 더 풍미가 뛰어난 것 같아요. 라이트 로스트나 미디엄 로스트 이상에서도 이 고구마와 같은 단맛이 잘 살아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디카페인 맛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을 정도예요. 반면에 슈가케인 프로세스는 이런 고구마 느낌보다는 좀 시트러스한 감귤류의 산미랑 끝에 약간 밀크 초콜릿이나 시러피한 단맛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고객분들 선호도는 확실히 MWP나 SWP 물을 사용한 워터 프로세스가 더 높은 편입니다. 시장의 가격이 크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드물죠. 물론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닌데 대체로 괜찮은 커피들은 비싼 편입니다. 이 로스팅의 차이는요, 저는 가공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우선 슈가케인 프로세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생두 표면에 증기를 쐬요. 증기를 쐬면은 생두 표면의 기공이 이렇게 열리겠죠. 거기에 에틸아세테이트라는 용매를 접촉시켜서 이제 카페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카페인을 제거한 다음에는 이 용매를 날려줘야 되니까 다시 스팀 같은 걸로 쬐서 이 용매를 완전히 날려줘요.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데 생두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었겠죠. 일반적인 생두는 그냥 건조시키지만 이러한 생두들은 막 뜨거운 스팀 같은 것들을 쐬니까 표면이 많이 훼손될 거예요. 이런 표면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연 왁스인 카나우바 왁스를 사용해서 표면을 코팅해줘요. 슈가케인 프로세스 생두를 받으면은 아마 제가 이쪽에 지금 사진을 올려드릴 건데 되게 반질반질하게 매끈하게 표면 왁싱 처리가 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생두 자체가 좀 매끈하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슈가케인이라는 어감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더 달달할 것 같고 끈적거릴 것 같거나 혹은 설탕과 사탕수수와 관련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쪽이라는 관련이 없고요. 이 카나우바 왁스 때문에 이렇게 좀 반질반질한 느낌의 표면을 갖습니다. 반면에 워터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1번 생두와 2번 생두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1번 생두는 디카페인을 만들기 위한 물, 용액을 만드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커피부터 디카페인을 처리할 생두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를 설명해드리면 1번 생두를 물에다가 갖다 부어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떤 삼투압 현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화학 작용을 통해서 생두에 있는 카페인이나 커피 향미 성분을 뽑아내겠죠. 그리고 1번 커피는 빼냅니다. 그러면 GCE라는 용액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이 GCE 용액을 카페인 필터에 통과시켜요. 이 카페인만 GCE에서 제거가 되겠죠. 같은 커피 성분은 이 물에 여전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2번 생두를 넣었을 때 이미 그 뽑아낸 성분들은 물에 가득 차 있으니까 생두에서 추가적으로 이동이 일어나지 않겠죠. 반면에 카페인만 이 물 쪽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이 GC는 다시 카페인 필터로 가고요. 이 2번 생두에는 지금 카페인만 제거되었을 거니까 요 생두는 고온 건조기에 빠르게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MWP 생두를 받아보면은 약간 갈색의 표면을 띠고 있어요. 혹은 거뭇거뭇한 표면을 띠고 있는데 이게 뭐 말이 많긴 한데 가장 신빙성 있는 거는 고온에 빠르게 건조하다 보니까 로스팅 시 일어나는 마이야르 반응이나 캐러멜화가 일어나서 이런 갈변화가 돼 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기는 해요. 실제로 로스팅을 진행해 보면은 색도가 일반적인 생두보다 항상 앞서 있는 느낌이거든요. 투입했을 때 이미 옐로우 이상의 색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옐로우 구간이 갔을 때는 정상적인 커피 생두의 마이야르 앤 카라멜라이즈드 구간의 색도 아그트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차 크랙을 가면은 이미 보통 미디엄 로스트 이상의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건조 과정에서 한번 갈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로스팅 색도상으로는 좀 더 어둡게 로스팅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타지 않았다는 선에서 생각보다 다크해진 로스팅 포인트에서도 쓴맛보다는 산미나 고구마와 같은 단맛이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워터 프로세스 디카페인은 색도와 맛을 조금 구별해야 돼요. 물론 태우는 거는 예외입니다. 애초에 디카페인 공정이 어떤 공정을 하든 외부 훼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임계점의 로스팅 값은 온도상으로 미디엄에서 미디엄 다크 정도까지거든요. 온도상으로 그 정도가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탄맛이 거의 한 99%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두와 똑같은 로스팅 프로파일로 디카페인을 볶게 되면은 굉장한 탄맛을 느낄 수 있고 상미 기간도 안 그래도 짧은데 더 많이 짧아지게 돼요. 추출 채널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요. 가급적이면 이런 디카페인 커피들은 색깔로 구분하시고 로스팅 포인트는 미디엄 다크 초입을 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을 많이 권장드려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슈가케인으로 돌아가 보죠. 슈가케인 프로세스는 라이트 브라운, 그러니까 1차 크랙 이전의 색깔부터 굉장히 빠르게 로스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1차 크랙이 터지고 디벨롭먼트 구간으로 넘어가면은 순식간에 표면에 윤기나 기름기가 확 올라오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추측컨대는 이 카나우바 왁스 때문인 것 같아요. 왁스가 녹으면서 그런 코팅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건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제 경험과 실질적인 관능적인 테이스트와 색도계도 제가 찍어봤겠죠. 그리고 제미나이나 이런 AI를 통했을 때 사고 모드에서 다양한 논문 같은 거를 검색해서 좀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 왁스의 영향이 좀 큰 것 같다. 이 왁스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운석커피 같은 경우에는 슈가케인을 로스팅을 할 때 미디엄 이상으로 로스팅하지 않아요. 거의 미디엄 라이트 정도로 로스팅을 하면은 처음에 배출했을 때 미디엄 정도의 색상을 띠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오일이 올라오면서 색깔이 조금 어두워져요. 그랬을 때 미디엄 다크까지는 아니고 미디엄과 미디엄 다크, 시티나 풀시티 사이 정도의 색도로 맞춰줘요. 이게 맥시멈 구간이고요. 깔끔하게 먹을 때는 1차 크랙 이후에 디벨롭먼트 타임 한 10에서 11 정도에서 꺼내거든요. 정말 라이트하게 볶을 때는 8에서도 꺼내고요. 그래도 이미 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서 깔끔한 차 같은 느낌과 오렌지같이 시트러스한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요. 이렇게 매출을 하면은 색도상으로는 미디엄 라이트가 나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오일이 나오면서 미디엄 정도로 살짝 올라가요. 이 정도가 브루잉 커피로도 괜찮고 싱글 에스프레소로 추출했을 때도 여러가지 산미나 단맛의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슈가케인을 좀 강하게 볶으면 크리티컬한 거는 1차 크랙 이후에 표면에 왁스가 녹으면서 굉장히 로스팅 진행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벨롭먼트 타임 12% 넘어간 게 거의 일반 로스팅 기준으로는 한 20에서 22% 넘어간 것처럼 색도가 어두워질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면이 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능적으로 테이스트 해봤을 때도 좀 번한 맛이 많이 나요. 그런 번트한 애쉬, 재 같은 맛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걸 없앨 방법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고온 투입도 해보고 뭐 길게도 볶아보고. 하지만 저는 이게 구조상 슈가케인은 좀 다크하게 볶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색도상으로 미디엄 라이트에서 배출을 해서 미디엄까지 가고, 정말 좀 더 어둡게 볶아달라고 하시면은 미디엄에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다크하게 원하시는 분들께는 다른 이제 워터 프로세스 같은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쓴맛이 강해지는데 단맛 없는 쓴맛만 강해지고 바디감은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가벼워지고 밋밋해지고 상미기간도 엄청 짧아지거든요. 누군가가 디카페인 커피에서 나오는 오일들이 어떤 뭐 카페 오일이라서 이런 뭐 단맛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건 간에 커피 표면에서 오일이 나온다는 거는 산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지금 나와 있는 저희가 쌓아온 지식들이 그게 팩트라면은 그런 부분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카페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 일단은 공정 자체에서 생두의 훼손이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공이 많이 열려 있을 거고,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이로 오일이 빨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디카페인은 좀 빠르게 드셔라. 아니면은 그냥 디에신 상관 안 하시고 드시는 게 더 낫다. 만약에 소분으로 구매할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분들께서는 추천하는 방법은 1kg를 구매를 하시고요. 한 200g 정도 소분해 놓고 나머지를 냉동으로 얼려주세요. 지퍼락으로 진공해 놓으면 가장 좋고요. 그 패키지째로 이제 실링을 해서 냉동실에 얼려놔도 좋아요. 다만 이렇게 냉동을 했을 때 주의하실 점은 상온에 꺼낸 다음에 봉투나 지퍼락을 바로 풀지 마시고요. 상온과 온도를 맞춰준 다음에 풀어주세요. 바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커피 원두가 외부의 습기를 빠르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바로 오픈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먹고 싶을 때 한 꺼내놨다가 상온과 맞춰서 이제 드시면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1kg를 구매한 다음에 200g씩 5봉 소분해 두세요. 냉동실에 두시면요 커피가 상미기간이 정말 오래 갑니다. 뭐 예를 들면 한 달 이상 된 것도 그렇게 크게 이상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블로그에 글이 있을 텐데 뭐 2달 된 것도 마셔봤거든요. 크레마도 그대로 잘 나오고요. 브루잉으로 추출했을 때도 신선도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나눠 드시면 경제적으로도 괜찮게 커피를 드실 수 있겠죠. 자, 정리해보면은 커피 디카페인 공법에는 크게는 3가지가 있다. 슈가케인, 워터 프로세스,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좀 초대형 업체 말고는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슈가케인과 워터 프로세스를 많이 쓴다. 내가 좀 산미를 좋아하고 깔끔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슈가케인을 추천하고, 산미보다는 좀 짙은 단맛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좀 가격대가 있더라도 MWP나 SWP 같은 워터 프로세스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슈가케인 프로세스는 외부 훼손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기 때문에 강한 로스팅을 했을 때 번트나 애쉬한 플레이버가 나오기 쉽고 표면이 빠르게 타버릴 가능성이 높다. MWP나 SWP는 일반적인 생두보다는 좀 더 표면이 취약하긴 하나 슈가케인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 경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표면에 어떤 왁스 코팅이 되어 있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1차 크랙 이후에 갑자기 오일이 강하게 나온다던가 표면이 타버리는 현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다크하게 로스팅을 할 수 있어서 좀 묵직한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워터 프로세스를 추천드린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슈가케인을 미디엄 다크 이상으로 로스팅하는 거는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고 내가 자신 있으면 상관이 없으나 미디엄 라이트나 미디엄으로 만족하고 배전도를 올리고 싶다면은 납품처에 얘기를 하든 소비자의 가격을 올리든 MWP나 SWP 재료를 쓰자. 뭐 그런 거예요. 정말 쉽게 한마디로 해드리면요. 슈가케인은 나무로 치면은 MDF예요. 워터 프로세스는 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MDF는 습기에 약하죠. MDF를 카페, 바에 쓰는 거는 1, 2년 지나면은 바로 울지고 올라옵니다. 카페에는 합판을 써야 되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